이번에는 조동사로 학습된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의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영어에는 동사에 앞서 발화되면서 주어 동작의 어떠함을 말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어휘의 문법적 용어는 오그질러리라고 되어 있고, 오그질러리에 대한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하는 역할은 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그질러리의 보조 기능은 어떤 의미역으로 무엇을 보조하는 것일까요? 조동사라는 우리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면 동사를 보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단지 통사적으로 동사 앞에 온다는 위치상의 보조 정도이면 몰라도 의미적으로 동사를 보조하는 조동사라면 오그질러리 플러스 V의 결합 빈도로 볼 때 상수 플러스 변수로 작용한다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문 1과 2에서 같은 율의 반복으로 보고 상수라고 치면 두 동사는 각각 다른 동작과 의미를 가졌으므로 변수이겠지만, 조동사를 해석한 우리말 의미에 따르면 오히려 원형 동사를 상수로 두고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게 만듭니다. 율은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의지 표현이나 미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 그대로를 수용하고 보면 동사를 보조한다고 이해하게 되는 조동사라는 용어가 모순된 것이 됩니다. 율이 의지 미래이면 예문 1은 동의되지만 예문 2에서는 애매하게 되고, 이를 근접 미래라고 하면 예문 2는 동의되지만 예문 1에서는 애매하게 됩니다. 만약 의지라는 의미로 동사와 보조 결합하면 그 동작의 의지는 어느 정도이며 근접이라는 구분은 어디까지가 근거리인가, 또 시간상의 멀고 가까움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 사용 구문을 분석해가며 조동사가 아닌 새로운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은 화자인 주어가 영어로 말하기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will을 주어 간에 보이는 의지로 간주한다면 영어에서 will의 출현 빈도로 볼 때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너무 많은 의지 표현 속에서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예문 이 표현에서는 가주어인 it이 의지를 행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연물인 be, 그것을 의인화하고 그래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곧 내릴 비쯤으로 보고 가까운 미래를 드러낸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적 의미로 나뉠 수 있다면 이것들을 하위 개념으로 두고 다른 생각을 도입해 보아야 합니다. will이 주어의 의지를 말한다면 그 의지의 어떠함은 주어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서 if 구문의 주어 you는 화자의 요청을 받는 처지로 도울지 말지는 you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화자인 위가 대상인 you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냐 라는 의사를 타진하는 구문으로서 you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어쩐지의 혹시 여부를 조건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you를 듣는 사람으로 다루며 청자의 의지로 변별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you의 의지의 어떠함, 즉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문 이 표현에 그 의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문 2에서의 동사 come은 will의 대상 동사 come의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종속절에서 come이 생략 혹은 앞으로 이동되었다고 보려들지만 will의 의향을 대입해보면 그 자체로도 독립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 표현이 의문문인 것은 will의 위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동사가 의문을 표현하려면 구문 맨 앞에 위치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구문 앞에는 그 문장의 성격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고 보문소라는 문법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문 A처럼 한 구문의 맨 앞에는 표층적으로 아무 요소가 없어도 심층적으로는 무지정 보문소가 그만의 상황으로 설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비교된 시에서의 대시 상황을 단정해주는 것에 상응합니다. 의문문의 경우는 대부분 주어 앞에서 조동사가 그 구문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 문문도 주어 앞에서 작용하는 어휘가 누구의 것인가를, 즉 의미 전달 측면에서 볼 때
화자의 선언인지 주어의 행위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 주어의 동작인 본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지 않고 조동사나 대동사 등 작용어들이 그 임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에서의 will이 예문 1처럼 동사 need 앞으로 되돌아갈지라도 주어 유의 행위는 need이지 will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이 의문문이 되려면 질문자의 의문 표현이 글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본문 3에서 보더라도 오그질러리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는 어휘가 없습니다. 역할 또한 화자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will은 주어를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문 2에서 종속절의 동사 want는 will 다음에 원형 동사입니다. 원형 동사는 역할 기능대로 해당 동작 형태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일 뿐이라서 종속절에서의 want는 실제로 행하는 동작 표현이 아닙니다. 화자가 보고 있는 내일 행해질 he의 동작 형태이고 그 동작 형태 앞에 will을 발화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화자의 견해를 삽입한 것입니다. 시제는 tomorrow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므로 will을 곧 행해질 동작이 시제로 이해하게 만드는 근접 미래도 하위 개념으로 내려두어야만 will이 주어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보는 화자의 견해 표현임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문 3은 will이 주어의 동작 보조가 아니라 화자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표현입니다. will은 단수와 복수 구분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화자는 언제나 단수이거나 단수화되고 그 단수 화자의 판단에 복수성을 드러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문은 주어가 복수인데도 will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will 바로 앞에 I만이 행위주어로 작용한다고 보며 조동사가 근접주어를 따른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옳은 문법 규정이 될 수 있을까요? I가 he, you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쓰여 있으나 모두는 주어 구성원들이고 이들을 통칭해서 위로 표현해도 화자를 포함하는 복수가 되어 예문사의 주어처럼 통칭주어가 되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예문사의 어휘나열 위 플러스 will 플러스 동사에 대한 우리말 해석을 보면 복수인 위의 견해가 단수 화자의 견해처럼 표현된 것으로 보아 will은 주어의 단수 복수와는 무관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ill은 어떤 시제, 즉 주어의 동작 의향이 어느 시점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면 would와의 변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현 구문은 그 시제를 인지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절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므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들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면 당장 이럴 것이라고 보는 화자의 견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will을 근접 미래로 보는 것도 부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당시에 곧장 그 같은 동작을 해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will의 과거형을 would라고 하지만 would가 미래에 행해질 동작 표현에도 쓰이는 것을 보면 would를 will의 과거형으로 규정한 시제의 제시는 올바른 문법 분석이 아닙니다. 미래 시제 표현 방법이 현재나 과거처럼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시제를 대체해서 드러낼 방법으로는 추정치로 변별해보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would가 과거로 혹은 미래로 상황을 추정해 들어가는 추정성으로 기능하기 때문인데 그 추정치 would와는 상반적으로 will은 실제로 당면할 상황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문 2에서도 막여히 you가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주어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은 화자가 곧 주어이고 화자가 판단하는 주어의 동작 형태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will의 시제를 애써 말한다면 실제로라고 할 수 있어서 주어의 의향이 실제로 이렇다라고 보는 것으로부터 실제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과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예문 2는 보아야 하는 실제적 동향이 주어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구문의 해석을 보면 주어가 동작을 하게 된 상황이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1은 주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라고 보는 화자의 견해로 일이 쓰인 것이고 예문 2는 주어 스스로가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화자의 견해입니다.
예문 3은 주어 스스로가 행위를 해보일 수 없는 이른바 사물주어의 경우입니다. 예문 3의 will은 종속주어인 our pay가 실제로 올라있을 자발적 실천을 한다고 보는 화자의 견해 표현을 위한 어휘 선택 구문인데요. 만약 세리스였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 올라있을 것이고 그 오름이 피동적 이행 동작에 의한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변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문 4 표현도 역시 사람의 의함이 아니라 농축된 학문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화자의 견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그질러리인 will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밤 그녀는 노래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인데 관심을 기울일 것은 일낫이 아니라 웡트라는 점입니다. 본문처럼 축약된 부정은 그 어휘 자체를 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축약이 아닌 납부정어는 뒤따르는 단어를 부정해주게 되는데 이 부정규칙과 견해 표현이라는 역할 기능으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율낫의 낫은 주어가 동작을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웡트의 낫은 주어가 동작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본문에서 시를 바라보는 화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본문 7의 표현 구조는 명령문으로 명령구문의 심층 구조는 will을 포함하는 표현 형태가 되는데 명령문에서는 명령하는 자의 견해가 빠질 수 없고 그 명령은 동작 형태만을 드러내주는 원형 동사를 발화해서 기정사실화 하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유가 어시 동작을 실행할 것이라고 봤을 때 그 행위의 실천 여부는 본인이 향해 달려있고 실행에 옮길 경우 자발적일 수밖에 없어서 심층에서 will이 복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will 복원의 근거를 보여주는 표층적 표현으로는 부가음 문문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명령문의 복원에서 will이 삽입되는 근거를 보겠습니다. 앞 주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명령구문이 된 것이고 뒤에 이은 의문형으로는 청자에게 너 그래 줄 거지 라고 의향을 떠보는 의미를 준 명령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내 명령대로 할 그런 의향을 보일 것이냐라는 표현을 하고자 이를 유 앞에 두는 의문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동사가 구문 앞에 위치하게 되는 의문형은 조동사를 보문소 선언하듯 구문 맨 앞에 발화해서 청자를 향한 화자의 견해로 작용하게 하므로 주어인 청자는 화자가 의문시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본문 9의 후반부 표현 구조는 형태적 도치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통사적으로 보면 이를 두고 소와 I treat you가 도치되었다고 하겠지만 임의적으로는 이에서처럼 소를 발화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내용을 전제하고 보통의 그러함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I treat you를 실천하겠다는 의향을 일이 있는 위치에 화자의 견해로 삽입되도록 한 평서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 1을 표층적 순서대로 보면 날 그렇게 대했듯이 나도 여느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대하는 것을 그렇게 자발 실천하겠다는 화자의 견해로 연계시켜 결과적으로 강조를 한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will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will은 의지 표현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의향 표현입니다. 둘째, will은 동사의 보조가 아니라 주어가 어떠하다는 화자의 견해입니다. 셋째, will은 would의 추정치에 상반되는 실제치로 작용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will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will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